네, 사안사의 오리오 주식 브리핑 김영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를 한 주를 좀 정리하고 이번 주에 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안사의 오리오 주식 브리핑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지금 2차전지가 하루 만에 막 폭락을 하는 막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전지 쪽은요, 그냥 수급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시기 편해요. 자, 보시면은 지난주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24일에서 지난주에 28일까지 한번 딱 보시면은 외국인이 2조 3천을 샀고 개인이 2조 7천을 샀어요. 2조 7천억을. 그 코스닥은 외국인이 1조 9천억을 샀고 개인이 1조 9천억을 팔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사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보자면, 한번 지난주를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은 대형주로 사고 팔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대부분이 뭐였다? 철강금속이었다. 철강금속이 뭡니까? 뻔하죠. 철강금속은 뭐겠어요? 포스코홀딩스죠. 자, 그럼 포스코홀딩스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를 지난주만 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만. 자, 그러면은 지난주만 해서 일단 지난주 조회해가지고 보자면, 자,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 포스코홀딩스 쪽에서 거래가 다 대부분 다 이루어진 거겠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이 다 팔았고 개인은 그냥 물고 샀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투자 매매 동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다 포스코홀딩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지난주가. 지난주 뭐 포스코홀딩스의 대전쟁이었다. 이 전투가 너무 치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됐냐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들이 막 이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공매도를 한 거예요. 공매도를. 왜냐면 외국인 투자 중에 매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은 보유 펀드 중에 5% 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5% 주식 룰이 있는데, 이 5% 주식 룰이 5%가 이상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공시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다 공매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공매도를 와 이 매수가 만나서 싸우다가 결국 그때 낮 1시였나요? 낮 1시 이후에 특이점이 생기면서 갑자기 매도 수급이 우르르 몰리고 매수 수급이 지면서 쭉 폭락했죠. 그래서 공매도가 한번 지난주는 승리하는 상태였어요. 외국인 공매도가 승리한 상태고, 이번 주가 이제 다시 개인들이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서 또 외국인 또 공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기관 역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기관 매도가 근데 거셌는데 조금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싸움도 또 여기서 뭔가 특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68만 원, 69만 원대에서 여기서 한번 특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더 상승을 내주면은 공매도가 손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로 왕창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자. 그리고 지난주만큼 좀 아주 수급이 완전 몰려서 쏠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오늘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차전지가 좀 공기가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비에만 가던 그런 게 아니고, 물론 LS도 있지만 2차전지 배터리 쪽 쭉 보시면 다양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다양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난주처럼 그런 막 엄청난 아비 교환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좀 올라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지난주에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냐 보시면, 지난주 딱 보면은 코스닥 외국인이 오래 샀어요. 그 개인은 1조 9천억을 팔았고, 그럼 코스닥 1조 9천억을 그럼 어디서 팔았는지를 보면은 그냥 역시 업종별로 뒤져보면 나오는데, 업종별로 이렇게 뒤져보면 나와요. 근데 뭐 저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대부분이 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였어요. 전부 다. 에코프로 BM하고 다 에코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에서 싸우다가 에코프로 BM으로 전선이 옮겨갔어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으로 전선이 옮겨간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수익 내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이게 올라오다가 맞아서 손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결국은 못 올라가고 나면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 주식을 매수해서 손절하고 있거든요. 주식을 매수해서 손절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손절이 많다. 이 물량.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외국인이 롱숏을 치는데 에코프로 BM을 롱을 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를 숏을 치는 지금 그런 상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늦게 움직인다. 지난주를 보면요. LS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가 꺾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좀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왜 개인들이 왜 포스코 홀딩스에 너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안전한 걸로 따지면은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공매도가 다시 많아지고는 있어요. 여기서 다시 공매도를 쌓고 있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또 매수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충분히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지난주에 이게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시장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이제 특징적인 업종 이슈가 뭐가 있냐면요. 물론 우리 종목이긴 합니다. 자, 우리 종목이긴 하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수익을 오늘 좀 냈는데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우리가 효성중공업을 우리가 보유 중에 했었어요. 보유 중에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워낙 잘 나와가지고 저희가 순식간에 효성중공업을 보시면 효성중공업 여기 수익 실현 수익 실현 40% 정도 수익 실현. 오늘 근데 상한가에 다 매도해가지고 우리가 상한가에 다 매도. 상한가 매도는 참 감사합니다. 원래 상한가 매도 못할 뻔했어요. 원래 시초가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시초가 매도가 오늘 전산이 이상했죠. 오늘 코스콤하고 거래소가 이상해가지고 오늘 파생상품 거래가 8시 45분부터 시작하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월요일 만기가 오늘 처음 생겼어요. 그러면서 전산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져가지고 오늘 좀 전산이 버벅이는 바람에 우리가 효성중공업 시초가 매도를 못하고 원래 우리 목표가가 거의 16만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 목표가가 16만 1,000원인데 오늘 시초가가 16만 1,000원을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갭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도를 못했는데 그 매도 못해서 그냥 상한가에 대놓으세요 그랬더니 상한가에 다 팔렸어요. 우리 상한가 수익 실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40% 수익 확정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기계업종이 인프라 관련해서 중국이 하반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캐터필러 실적이 지금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캐터필러 실적 좋고 기계가 인프라 쪽이 전체적으로 다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효성중공업도 괜찮지만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기계, 그 다음 HD 현대 일렉트릭까지도 괜찮다. 근데 일렉트릭이 지금 우리 일렉트릭 지금 3번째 수익 실현하고 지금 4번째인데 이게 지금 충분히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실적 대비할 때 효성중공업하고 현대일렉트릭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보시면은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특이점이 바로 어떤 거냐면 방산이죠. 방산. 자, 방산에서 드디어 레드백 호주 레드백 장갑차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수주했습니다. 근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면 거의 다 우리나라 됐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규모가 좀 아쉽다. 근데 하지만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를 했으면요. 뭐가 따라오냐면요.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도 우리가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호주 레드백 장갑차를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량이 많을수록 원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도 우리가 솔직히 경쟁력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모회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긴 하겠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현대 로템도 사실 나쁘지 않다. 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왜냐면 바로 올리기에는 위에 저항대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지금 분할로 좀 매수 보시는 관점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항공우주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M&A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저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분할로 좀 보시면 아주 좋은 종목이다. 물론 레드백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리고 조선주 역시 하나오션은 방산주인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전 조선주도 지금 올라갈 땐 따라가지 마시고 밀렸을 때 조선주 보시는데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인포조선 돌아온 건 현대인포조선 돌아왔는데 최근에 강하게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는 현대인포조선이 원래는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못 올라간 걸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포조선 쪽으로 봐도 된다. 그 다음 HSD 엔진 이렇게 우리가 좀 조선주가 눌렸을 때 대신 눌렸을 때 들어가자. 눌렸을 때 용기 있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 두 가지 특이점이 있었던 걸 보고요. 오늘 이제 일정표를 한번 볼 텐데 일정표를 보시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일정표입니다. 이번 주 일정표인데 오늘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오늘 이제 장 끝나고 현대오토웨버까지 실적 잘 나왔죠. 현대오토웨버 우리 관심 종목이었는데 우리가 편의를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결국은 수익은 내진 못했는데 전 자동차가 가긴 가는데 돌리긴 돌릴 텐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현대차 기아는 일단 인담협부터 빨리 끝나야 돼요. 임금단체 협상이 빨리 끝나야 뭔가 깨림직한 상태에서 투자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임금단체 협상이 일단 끝나야 된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치 일정이랑 미국 일정을 좀 보시면 안 돼요. 미국 일정은 어차피 미국은 ISM 나옵니다. ISM 다 내일 나오네요. 내일 나오고. 자, 실적 발표는 온세미컨덕터가 요거 하나 영향을 좀 주겠지만 그렇게 크게 주진 않을 것 같고요. 화요일날 제일 중요한 거는 ISM 제조업이고 장중에 나오는 중국 차신 제조업이에요. 중국 차신 제조업 PMI가 그러니까 차신 제조업 PMI 때문에 결론은 딱 정해졌어요. 중국이 뭘 해야 된다? 하반기에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될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좋아 버려야 되죠. 예. 그럼 잠깐 흔들리더라도 중국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경기부양책 나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다음 ISM 제조 PMI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차피 미국하고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와 연동돼서 갑니다. 통화정책 비슷하게 가요. 거의 아예 똑같진 않아요. 아예 똑같진 않은데 근데 이제 통화정책회의에서 지금 금리 인상 정도 보고 있어요. 미국이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는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FOMC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호주 통화정책회의, 뉴질랜드 통화정책회의들이 캐나다 통화정책회의들이 어떤 결과를 나오냐에 따라서 FOMC를 예상하는 데 좋은 건데 지금 FOMC 끝났잖아요. 그래서 별로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미국 실적 발표에서 미국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에서 AMD가 실적 발표하죠. AMD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다. 캐터필러 실적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캐터필러 기계, 인프라 쪽. 그 다음 AMD는 반도체, 비메모리, 칩. 자, AMD 리사수가 원래 삼성전자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까지 인텔을 라이젠이라는 CPU 가지고 지금 잘 끌어왔는데 근데 삼성 3나노 삼성전자한테 주나요 파운드리? 그랬더니 리사수가 약간 한국 언론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냈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화가 나가지고 리사수가 이거 뭔 소리 하는 거냐? 한국 언론이 문제인 거냐? 따졌더니 리사수가 수습하지 않았고요. AMD 그 마케팅 최고 책임자가 뒤늦게 좀 약간 좀 주워 담는 듯한 멘트를 했어요. 오해다. 그냥 특정 루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저는 리사수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옛날에 AMD 한참 인텔에 밀려가지고 죽을라 그럴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예, 저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자 3나노를 AMD가 파운드리로 줄 수 있다. 반도체를 파운드리로 줄 수 있다. 이거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안 가잖아요. 얘기 나왔는데도 안 가잖아요. 예. 안 간 이유는 딱 그겁니다. 이거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삼성전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얘네가 삼성전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해가지고 걔네들이 좀 미안해서 한 얘기라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예, 반도체 오늘 좀 딱히 속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요일날 요게 이제 AMD 열로 넘어가고 실적이 우리나라 수요일날 영향을 주겠죠.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해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요거 뭐죠? 예, 방산주 영향을 준다라는 거. 폴란드가 요즘에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벨라루스가 요즘 프리고진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폴란드 쳐들어갈 게 있어야잖아요. 거의 폴란드는 계속 사야 돼요. 근데 폴란드가 이제 무기를 구매할 때 주로 차관 형태로 돈을 빌려서 지금 무기를 사고 있어서 그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예, 뭐 이게 돈만 잘 받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날 제일 중요한 시점은 퀄컴입니다. 퀄컴이 실적 발표하고 옥시덴탈 페트리움은 일단 정유주는 안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가가 밀렸었기 때문에 2분기에.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전날 실적 발표하고 카카오가 실적 발표하기 시작하고 SM도 실적 발표하는데 요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엔터랑 카카오 관련주도 실적을 좀 알 수 있다. 카카오가 좀 요즘 문제가 뭐냐면 뭐 노조랑 지금 카카오랑 지금 사이 안 좋잖아요. 예, 카카오 김범수 회장에 대해서 막 지금 막 책임져라, 경영 실패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쓸데없는 데다가 너무 적자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사업부에 적자가 많은데 경영이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우리 보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노조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카카오는 경영진이 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경영진. 제가 그때 경영진을 물갈이해야 됩니다. 김범수 회장은 자기가 못할 거면 과감하게 전문 경영한테 맡기고 떠나야 돼요. 오히려 김범수 회장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물론 지금 상황이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입김이 많이 가는 모양새예요. 카카오의 미래는 거기에 있다. 오늘 딱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길이 보이는 주가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카카오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그 목요일 날에 이제 요 퀄컴이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이 서비스 PMI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미국은 서비스 PMI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 서비스 물가가 여기서 이거 뭐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재화하고 서비스 물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재화 부분은 유가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서비스 분야가 지금 서비스 물가가 많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서비스 PMI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통화대책이 중요한데 전날 이거 빠먹었네요. 지금 일본 BOJ 통화대책 의사록이 원래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이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국제 수익률 범위를 1%까지 올려놨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요게 이제 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저가 심하면 일본이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일본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본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다 해외로 떠나려고 그래요. 일본에 워킹 왔던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일본은 3D1이나 뭐 이런 거 일은 지금 해외에서 왔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영이 훨씬 많습니다. 슈퍼엔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엔저를 좀 막으려고 지금 어제 금리를 좀 약간 만지려고 하는데 시장이 한번 BOJ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장이 크게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의사록이 좀 중요해졌고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금리를 맨 먼저 올린 데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많이 올린 데가 여기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과연 50bp 인상할지,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상해 주잖아요. 달러 더 떨어집니다. 그럼 달러 더 떨어지면 뭐가 좋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주시장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많이 나오는데 이날이 대박이죠. 장후에 애플, 아마존 실적이 나옵니다.
장후에 애플, 아마존 실적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금요일날 장에 반영이 될 텐데 이 금요일날 장에 반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움직이겠죠. 그 다음 미국장에서 애플, 아마존 실적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월요일날 또 우리나라 장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 예비적으로 힌트를 줄 수 있다. 목요일날 장 끝나고 발표하는 미국 장 끝나고 발표하는 애플, 아마존 실적이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힌트를 한번 주면은 그게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고용 보고서 좋게 나오면 안 됩니다. 좋게 나오면 또 데이터 디펜던트인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보시고 우리가 이번 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 시작 발표한 날 네이버 오늘 주가 급등했으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주식 브리핑 끝냈는데 전체적인 컨셉은 뭐냐면요. 반도체 밀릴 때 매수하자. 그리고 2차전지는 안 갖고 있으면 소외되니까 2차전지 한두 종목 가장 대장주를 갖고 있는데 그거 힘들면 뭐하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하자. 예. ETF 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차라리 ETF를 갖고 있자. 자, 2차전지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한 2차전지 코스닥 150에 2차전지밖에 거의 없을 테니까 많이. 근데 요거의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차전지에서 바이오로 넘어가 버리면 자금이 2차전지가 이제 수익률이 이제 끝에서 바이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코스닥 150은 더 버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150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거. 그리고 이거 없으면 오늘처럼 2차전지 막 갈 때 소외돼요. 예. 그럼 막 무리하게 다른 종목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밀릴 때 소부장의 실적 좋은 것들 위주로 HBM하고 DDR5 위주로 좀 세팅을 깔아놓자. 예. 그 다음에 2차전지 변두리 종목을 한두 개 껴넣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에코인드림, 뭐 대주전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가 좀 완벽해지고 기계 건설, 그 다음에 방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쳐 있고 실적 발표할 때 엔터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 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노란톡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궁금하신 분들도 댓글로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꼭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